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쿠데타와 함께 중국 전체를 소나기에 넣은 능력자이자 한때 천하제패에 가장 근접했던 사나이 동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국지의 최강 빌런 동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발! 동탁이 처음 어린 황제를 만난 것은 북쪽 북망산 인근의 벌판이었습니다. 어린 황제는 납치 후 구출되어 조정 대신들과 합류한 상황이었죠. 생전 처음 변란을 겪은 어린 황제는 동탁의 군대가 나타나자 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조정 고관들이 나서서 동탁군의 접근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동탁이 황제를 위해 300리를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처사냐? 라며 욕설을 퍼붓죠. 동탁의 기세에 밀린 대신들은 그의 군대를 더 이상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탁은 조정 대신들을 내치고 황제 주변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당시 동탁은 일개 병주목이라는 지방관 신분이었는데 그런 그가 고관들을 물리치고 황제의 신병을 확보한 일은 엄연한 쿠데타였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같이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동탁은 하진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진격시킬 당시부터 정변을 일으킬 속셈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적당한 때를 노려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조정의 명령까지 거부하며 군대 지휘권 포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는 권력을 독점하자마자 어린 황제를 폐립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동탁은 의리와 호기, 대담성 하나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서량은 후한 광무제 시절 이래로 호족과 한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곳 사는 사람들은 거칠었고 특히 무력을 숭상했습니다. 동탁은 소년 시절부터 호협하게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강족 수령들, 지방의 호걸들과 어울리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는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강족 수령들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 밭일에서 돌아온 동탁은 즉시 밭 깔던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동탁의 환대에 감명을 받은 강족 수령들은 천여 마리의 가축을 동탁에게 선물합니다. 그 일로 동탁의 의리와 호기가 서량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동탁은 서량에서 무관으로 복무하며 크고 작은 공을 세웠습니다. 동탁은 체력이 보통 사람보다 월등했고 말을 달리며 마음대로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은 중랑장 장환을 따라 강족 반란을 토벌해 비단 9,000피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탁은 이를 아낌없이 휘하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 이처럼 동탁에겐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이 있었으며 어딜 가든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동탁의 이름이 서량 지역에 자자했고 동탁의 기략과 지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과거 작전 실패로 장원 휘하의 6개 군단이 모두 괴멸되어 흩어졌으나 동탁이 지휘하는 부대만은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탁군의 장졸들은 오로지 동탁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동탁의 군대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함께하는 사적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사병이나 마찬가지인 군대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동탁은 제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은 본능적으로 한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천하가 크게 소란해질 것이고 그러면 믿을 것은 오직 무력뿐이라고 생각했겠죠. 동탁은 끝까지 군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무력을 통해 황제를 옹이하게 됩니다. 동탁은 세력을 얻고 천하를 움직일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는 능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그에게는 부족했고 국가를 위한 장기적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도 황제를 패립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에 한나라 충신들은 등을 돌리게 되죠. 동탁은 공포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측근의 배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허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동탁은 황건적을 치다가 패전을 겪게 되는데 유비, 관우 장비가 나타나 위기에 빠진 동탁을 구해줍니다. 동탁이 벼슬도 없는 이 세 사람을 무시하자 장비가 그를 죽이려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비는 평생 동탁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탁이 패전에도 불구하고 환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서량의 20만 대군을 통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동탁은 이미 서량 반란 진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름 있는 무장이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하진은 아마도 ENFJ의 성향을 가진 인물일 겁니다. ENFJ는 언변 능숙형으로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유비 역시 동탁과 같은 ENFJ 유형인데 닮은 듯 또 다른 듯 하기도 하죠. 참고로 MBTI는 총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며 인물들의 유형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동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그의 집념과 능력은 솔직히 인정할 만합니다. 다만 이후에 아니라고 무자비한 행동은 아쉬운 부분이죠. 무엇보다 공포정치로 일관하며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큰 죄악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나라의 누군가와 겹쳐 보인 거 저만의 착각이겠죠?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삼국지 속 매력적인 인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플러버의 행운과 세잎플러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